앞으로 이 영상만 따라오면 당신 회사도 1개월 내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오징어 게임 다녀온 성기훈급으로 정신 개조를 시켜드릴 거예요. 본론으로 바로 가봅시다. 옛날에 누구는 대박 아이템만으로 투자 받았다죠. 대책 없는 또라이 미친놈들도 5분 만에 수백억 투자 받았죠. 네,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유동성 과잉 시기 일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침체기에도 VC에게 당장 투자받는 비법이 있어요. 바로 님께서 투자자들이 이상적으로 원하는 대표이사가 되면 됩니다. 왜 투자자들이 당신을 만난 후 희망고문하다가 도망갔는지 분석하고 고치면 됩니다. 간단하나요? 그런데 사람 성격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아니, 오징어 게임이나 실미도 안 끌려갔다 오는 이상 죽어도 안 바뀌죠. 군대에서는 심하게 맞으면 실제로 성격이 꽤 고쳐진다던데요. 성기훈도 옆 사람 다 죽어나가고 친구도 담그고 나니 이번 시즌2에는 약간 정신 차리더군요. 몸과 정신이 고통스러우면 두뇌가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억지로 전두엽을 개조한다고 합니다. 검은머리 짐승이 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듯 하네요. 잠깐, 근데 사는데 별 문제 없는데 투자자 따위 입맛에 들려고 성격까지 바꾼 척 해야 됩니까? 에이, 진짜 더러워서 안 하고 말죠. 그냥 투자하지 말라 그러세요. 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기까지 안 끄고 봤다면 당신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오징어 게임이라도 참가하려는 스타트업 대표이실 겁니다. 저와 같이 성격을 뜯어 고쳐보실 준비 되셨나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자고요. 꼼꼼하지만 일을 못 맡기고 실행이 늦은 완벽주의 성격. 게임하다가 퀘스트 하나 못 찍은 게 있으면 다음 지역으로 못 나가시는 분들, 사업 게임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일에 있어 자존심이 강하거나 불안증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완벽주의 함정에 걸립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대표가 발표하는 거나 계획만 보고도 앞으로의 답답함을 알아차립니다. 빠르게 얻어맞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바꿔보고 다시 시도하고 물어보고 제품 시장 적합성을 찾아내야 할 텐데요. 이런 분들은 현실적인 마일스톤을 정해서 그것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지키면 총 맞는다는 생각하시는 각오로 하시면 되고요. 일정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이 1순위가 됩니다. 다만 회의만 하다가 쫓기듯이 의사결정하면 회사가 골로 가니 주의하시고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 I'm okay. I'm fine. 괜찮아. 괜찮아. 땡땡땡. 무언가 잘못된 뒤임에도 알면서도 회피하고 희망회로 돌리는 분들, 게임 탈락입니다. 아니면 머리 아픈 일을 담당해줄 해결사를 찾고 위탁만 하려 하는 분들, 이분들은 정신적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뇌에서 위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솔직히 이분들은 고쳐지기 힘들어요. 그냥 스타트업에 안 맞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회사의 하이라이트는 신나게 말하지만 로우라이트를 언급하면 피합니다. 투자자가 거기서 눈치갑니다. 신나서 설명하다가도 불안해하는 눈빛, 회사의 치부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라고 하며 외면하는 표정. 공동대표를 드리고 본인은 CEO가 아닌 보직으로 빠지세요. 안 그러면 번아웃 오고 이상한 정신병 걸립니다. 아무리 쉬어도 안 나와요. 뭐 창업자가 꼭 CEO 해야 되는 거 없습니다. 잘하는 일을 맡으세요. 모든 것을 과장하고 부풀리는 허장성세 스타일. 성공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못 버티는 일루저니스트 분들. 매출 2억 날 것 같아도 20억 난다고 얘기하고 절대 끝까지 정정하지 않습니다. 뻔뻔하죠. 지옥의 엔딩을 알면서도 그 사이에 거짓 현실에 안주합니다. 투자자가 실사 중간에 당연히 부풀린 것을 눈치 까도요. 자기 역량에 비해 돈, 인정 욕구가 많으며 지금 당장은 거짓이란 것을 본인만 알지라도 미래의 긍정 확률을 당겨와서 진실인 듯 누리는 버릇인데 뭐 고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거짓 이미지를 내려놓는 연습을 극단적으로 해야 합니다. 뭐냐면 본인이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주변 한 20명한테 자아 비판을 하면 됩니다. 가족, 동료, 투자자 등 모두에게 속 시원하게 이실직고 하세요. 의외로 후련함을 느끼고 개운해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솔직해집니다. 요즘에는 투자자들이 노련해지고 치밀해져서 투심 진행되면서 거짓, 은폐, 머리 쓴 거 다 들통납니다. 설령 속여서 투자 받았더라도 나중에 끝이 안 좋습니다. 대표에서 끌어내려지거나 투자금 회수당해요. 주관이 지나치게 뚜렷한 스타일. 본인 주관이 지나치게 뚜렷하여 딱 봐도 남의 말을 전혀 안 듣는 타입입니다. 본인이 맞았을 경우 엄청난 카리스마로 성장을 하지만 사업 방향이 틀렸을 경우에는 곳간 다 털어먹습니다. 특히 과거 어느 당시 운때가 좋아 크게 한번 성공했지만 시대나 처한 상황이 빠르게 바뀌어감에도 바뀐 시대를 반영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을 강하게 고수합니다. 이런 타입은 온몸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에고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투자자가 금방 눈치챕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람을 굳건하고 추진력 있고 카리스마 있다며 좋아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투자자들이 원칙은 있되 유연하고 열린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 딱 봐도 성격 고치는 건 솔직히 쉽지 않겠죠? 지금 제 설명도 개 무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본인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멘토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최소 5명한테 가서 밑장까지 다 들춰서 계속 뼈 때리는 조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싫어하거나 인정하지 않던 주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까지도 전부 가서 솔루션을 듣고 거기서도 공통되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6개월에 한 번씩은 반복하면 됩니다. 근데 자존심이 강한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굽혀야 하면 그냥 투자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메타인지를 포기하는 성격. 이 유형은 개조가 쉬운 케이스와 매우 어려운 케이스 둘 다 존재합니다. 이들은 보통 학벌이 높고 박학다식합니다. 트렌드를 항상 빠르게 캐치해내고 주변에서 존경받고요. 언변이 좋고 글을 잘 씁니다. 그런데 사업 성과가 안 나요. 호날두가 퍼거슨보다 감독을 잘하나?를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사업은 무언가를 가장 잘 분석 예측하거나 지식을 터득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온갖 역량이 종합된 전쟁 예술입니다. 영희가 철수랑 칼 달린 줄을 돌리는 와중에도 날카롭게 전황을 읽어야 합니다. 생존력과 통찰력이 공존해야 합니다. 이런 대표들은 보통 시작은 비교적 쉽게 합니다. 투자자 일부가 지들하고 비슷한 부류다 보니 첫 라운드는 믿고 해주거든요. 하지만 투자자들도 헛똑똑이임을 곧 눈치챈니다. 저런 식이면 절대 A라운드 이후로는 안 들어오죠. 이런 분들은 안 바뀌는 분들은 진짜 안 바뀌던데요. 특히 바로 전 설명한 주관이 뚜렷한 스타일과 겹쳐져 버리면 거의 바꿀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은 대표이사를 안 하거나 각자 대표이사 2인 체제가 돼서 본인은 회사 운영 쪽이 아닌 기술 개발이나 영업 쪽에 올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아서 투자자들에 대한 분노마저 남아있지 않다면 싹 다 내려놓으시고 바뀌어 보세요. 다만 위에 주관이 뚜렷한 스타일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작업을 처절하게 하세요. 남의 돈 투자 유치에 혈안이 된 도둑놈 특성. 투자금이 너무 시급한데 한 번만 딱 돈 들어와주면 바로 우리 회사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필요 없고 돈 빨리 좀 달라고 하는 분들, 빨리 클로징 할 거라고 투자에 혈안된 분들,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빨리 쏘는 분 위주로 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짱이기 때문이죠. 이딴 말 절대. 님이 전생에 스티브 잡스였어도, 님이 초전도체 개발 완료했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존나 싫어합니다. 제일 꼴같지 않고 꼴 보기 싫고 죽여 패버리고 싶어 합니다. 투자자들이 자기를 돈 쏘는 호구 취급하는 줄 알아요. 너무 기분 나쁘겠죠? 이런 분들이 또 자기 지분 줄어드는 거랑 밸류 낮추는 거 개 싫어하죠. 아빠한테 부탁해서 옆집 살던 병원장님에게 200억 밸류에 시드 2억 박으라고 시켜놓고 투자자들한테 와서 우리 회사는 직전 밸류 200억인데 빨리 투자 받다 보니 200억에 뿌리째 받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굽히시기로 했으면 제 말 들으시고 절대 저런 성격 드러내지 마세요. 조급함을 싹 지우고 투자자한테 충분하게 시간을 주세요. 여유로운 척하면서도 얼마든지 쪼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프로세스를 존중하시고요. 숫자로 말 못하는 스타일.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개발자이건 트렌드 선구자이건 교수건 업계 고루 출신이건 성공 경력이 있던 간에 미래학자가 되어 투자자한테 강의만 하고 머나먼 비전만 주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전문가이지만 투자 유치에서는 존유배입니다. 게다가 시장이 말라붙어서 요즘 투자자는 슈퍼 개갑이에요. 돈 버는 얘기를 안 하고 이상향만 얘기하면 아무리 맞는 방향으로 설명해도 투자는 못 받습니다. 심사역이 당신 강의에 반해서 투심위에다가 당신 말을 죄다 옮겨 적어서 올렸다가는 그 심사역도 잘려요. 모든 것이 숫자 베이스여야 하고 매출에 대한 계획을 위주로 적어야 합니다. 다만 내년에 50억, 내후년에 300억, 그 다음 IPO 이렇게 대충 숫자 적을 거면 그냥 미래 강의하세요. 단위 경제에 대한 정의, 런칭 시 시장 규모, 획득 전략을 밝히고 가정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발로 뛰어 근거화하시고요. IR 덱의 대부분이 숫자 계산식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연습해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면 메일 주시고요. 이 부분은 할 말이 너무 많으니 다음번에 IR 덱 전략편에서 더 자세히 다룰게요. 화가 많은 스타일. 타인에게 자기 사업 인정 못 받은 거 억울해서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계세요. 타 경쟁사들을 지나치게 개무시하고 자기를 드랍한 투자자들에게 분노를 표현해요. 돈 한 번만 들어오면 나 무시했던 니들 다 죽었어 라고 하면서 답답해해요. 감정적으로 불안해 보이고 회사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좋은 인상을 가져갔다가도 투자를 미루게 됩니다. 무조건 더 그렇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처럼 바꾸셔야 해요. 심신수영을 하고 도끼를 빼세요. 내려놓으세요 제발. 허례허식 많은 유형. 이런 분들은 주로 대기업 출신이거나 돈에 억눌려 산 사람이 많아요. CEO 명함 가지고 겉멋 부리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만나서 잘 설득하다가도 결국 투자금이 들어오면 낭비할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게 돼요. 마케팅비 펑펑 공격적으로 쓰고 사무실 좋은 곳으로 옮기고 인력들 마구 뽑을 것처럼 보이고 투자자에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핑계두고 차도 리스하고 임원들과 중요한 해외 출장 가야 되는 척하면서 절반은 휴가 목적이고 이런 낭비 냄새를 긴축기인 요즘은 투자자가 잘 캐치합니다. 무조건 나는 자린고비 스타일이다 라는 걸로 포지셔닝 했어요. 실제로도 투자금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마시고요. 투자금으로 플렉스할 생각 아예 지우시고 헝그리 정신을 강조해보세요. 제발 재벌 드라마 좀 그만 보시고요. 허영심 많은 배우자 있으면 법인카드 주지 마시고 인스타 그만하라고 하시고요. 자기 비즈니스 빼고는 너무 모르는 유형.
이분들도 자신의 분야에서는 고루이신데 경영에 아직 초짜여서 그래요. 계약서 제대로 안 읽고 상법 지식도 없어요. 랩실 문화에 익숙하거나 도제식으로 일을 배워오셔서 조직사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이템이 뛰어나면 모든 게 다 알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 투자자들은 불안해하죠. 이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스타트업 대표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금방금방 대표이사로서의 역량을 갖춰 나가거든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면 꼭 대표의 역량을 위한 종합 강좌들을 들으세요. 위축되어 눈치 보면서 투자자 비위 맞추고 눈치 보는 스타일. 투자를 하도 못 받아서 이렇게 되신 대표님들도 있고 원래가 간 보면서 가스라이팅 잘하는 소시오패스 출신들도 있죠. 소시오패스를 제가 고쳐드릴 수는 없고 위축이 돼서 저렇게 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 사업에 자신이 없어진 분들이에요. 이미 회사가 월급이 밀리거나 파트너사 차압 등이 전개되는 상황일 텐데 절대로 희망의 끈 놓지 마세요. 투자자들이 저런 태도를 보이면 아무리 회사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투자자들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만 싶어하지 위기의 공주를 구해내어 프린세스 메이커를 하고 싶어하진 않아요. 회사를 당장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피벗하세요. 이미 그렇다면 숫자에 근거해서 IR되게 녹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본인이 먼저 다시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가져보세요. 자존감 회복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자기가 대기업 임직원인 줄 아는 유형. 대기업 출신 대표들은 자신이 대기업에서 잘 나간 이유가 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창업 초기에 눈치채죠. 에고가 너무 강하고 자신이 대기업 시절에 하던 방식대로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 잘 안 풀리는 걸 느낍니다. 자신이 대기업의 리더로서 여러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대기업의 후광에 맞춰져 저절로 된 것일 뿐. 그 남아있는 모습을 싹 버려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절대 그러한 당신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봤거든요. 혼자서 죽을 힘을 다해 야생을 헤쳐나갈 자세가 되었으며 대기업에서의 버릇을 완벽히 벗어났음을 보여주세요. 진심으로 험불하고 헝그리한 모습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복귀하면서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봤어요. 단연코 투자 유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시장이 너무도 안 좋아졌죠. 당신이 지인들한테 500만원씩 빌리고 다니는 스타트업 대표일지 몰라도 자존감은 무조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당신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저 싸가지 없고 냉정하고 이기적인 투자자들의 입맛에 성격을 못 맞추는 중일 뿐이죠. 이상적이고 좋은 투자자들도 남아나 있지만 그 비중이 5%는 될련가 모르겠네요. 투자자는 단지 말이죠. 별탈 없이 효율적으로 성장시킬 경영 능력이 있고 조직을 이끌 리더십 역량이 있으며 올바르고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바탕이 되며 돈 가지고 삽질을 안 하는 성격을 원하는데 당신의 캐릭터 몇 가지가 방해된다고 착각해서 이미 훌륭한 당신을 버렸던 겁니다. 당신의 경영 역량이 너무 미숙하거나 BM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만났을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정말 허심탄회하게 요즘 상황에 맞는 투자 유치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 잠자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영상이 이해가 안 되거나 제대로 볼 시간이 없으시다면 저에게 이메일 보내주세요. 여의도로 오시면 무료로 커피챗 정도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